네, 여기 이 책의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네.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배달봉자들의 작업장이 없다고 착각을 네네. 하시는데, 우리 작업장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핸드폰 앱 세계고요. 하나는 네네. 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기후위기를 사는 사람들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저희 자주 보잖아요. 올 여름 내내 그 뜨거운 도로 위를 달리셨던 헬멧을 쓰고 뜨거운 도로 위를 달리셨던 배달 라이더분 한 분을 모시고 오늘 그 얘기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순정TV 애청자 여러분. 네. 저는 그 제주시에서 배달라이더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정의당 제주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엄요한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 안 하시고 어떻게 나오시게 됐죠? 어떻게, 귀한 시간 어떻게 내주셨죠? 제가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네, 또 쉬는 날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저의 소중한 시간을 뺏고 계시는. 네. 그럼 보통 이 라이더 거의 전업으로 라이드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네. 일주일에 얼마 정도를 일을 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이틀을 쉬고요. 음, 그다음에 근데 보통 또 하루만 쉬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네. 그래요.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고 월 실소득은 250만 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배달 대행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20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배달 라이더는 주당 평균 57시간을 일하고 이들의 월 실소득은 256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총 소득은 월 354만 원으로 2021년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소득 333만 원보다 약간 높았지만 오토바이를 비롯한 장비와 보험료 등으로 지출하는 경비가 월 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전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시고, 하루 12시간이요? 네, 하루에 12시간 일을 합니다.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전 11시에 출근해서 이제 밤 11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꼭 11시에 또 퇴근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또 이제 퇴근할 때쯤 또 이제 좀 이렇게 콜수가 막 이제 배달 그 이제 양이 좀 많아지면 또 좀 더 늦어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1시간 뒤에 퇴근하거나. 뭐 그렇게 그러면 하기도 어쨌든 그 일하는 강도가, 노동 강도가 생각보다는 그게 약한 편은 아닌 거잖아요. 약하진 않죠, 절대. 절대 약한 건 네, 아니죠. 그쵸. 배달 라이더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노동자, 근로기준법상의 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신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거의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을 다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맥도날드 같은 이제 직고용에서 그리고 동네 배달 대행사의 이제 전투콜 방식, 그리고 최근에 AI로 배치하는 배달 3사의 앱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직고용이라고 하면 이제 직접 고용일 테니까 그건 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동네 배달 대행사 전투콜 조금 난해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네, 그 음식점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네. 음식점 사장님이 네. 배달을 이제 직접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오토바이를 제공하면서 쓰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배달을 대신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걸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대행사가 이제 배달 대행사고요. 네. 여기와 계약을 맺은 위탁 계약을 맺은 배달 라이더들이 앱에 접속해 있다가 예. 배달 콜이 핸드폰에 뜨면 가장 먼저 터치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 일감을. 그래서 전투콜. 근데 이것이 흡사 전쟁과 같다고 해서 전투콜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데는 기본료가 딱 정해져 있고, 네, 거기서 약간 이제 수수료가 좀 나가죠. 수수료를 뗀 네. 금액을 제가 건당 받고 있어요. 네. 비율이 어느 만큼, 수수료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저는 10%인데, 수수료 비율이 10%? 네, 건당 10%씩. 한 건 수행할 때마다 10%씩 나가요. 그럼 6,000원이면 그중에 600원은 수수료로 띄고 그렇죠.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받게 온전히 되시는 받고 거구나. 이제 그런 식이죠. 그렇군요. 일단 저는 받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일단 그 금액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그 약간 심리적인 마지노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최저임금?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까지는 내가 낼 수 있다. 배달 시켰을 때. 이 소비자 금액,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요 금액까지는 내가 낼 수 있는데, 이제 이 이상은 모르겠다. 올라가면. 사실 요즘 이제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 네네. 이제 배달료가 너무 비싸다. 직접 이제 뭐,
배달 음식 이제 픽업하러 가거나 아니면 뭐 따로 이제 뭐 시켜 먹지 않고 만들어 먹거나 약간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좀 너무 비싸다. 그렇죠. 예. 근데 또 이 일을 하는 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또 우리는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긴 한 건데 예. 또 약간 너무 또 낮으면 우리도 이제 그렇죠.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그렇죠. 전업으로 하면 그렇죠. 사실 기본 요금을 책정할 때도 그냥 우리 맘대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가맹점 사장님들하고도 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업체가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 다양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여되어 있는 네. 이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합의가 돼야 돼요. 네.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이게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같이 먹고 사는 일이니까 동일하게 같은 조건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해보니 어떤가요? 힘은 많이 들 것 같진 않았는데. 체력적으로 힘든 건 없는데 네.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일이고 그래서 뭐 타고 다니는 거니까 뭐 그런 거는 뭐 몸이 뭐 이렇게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루 종일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운행하다 보니까 운전이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신경을 곤두서 있는 상태에서 12시간 하루를 막 이렇게 있다 보면은 좀 피곤해요, 되게 많이. 네. 어떤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뭐랄까, 이제, 딱 출근하는 날, 이제, 일어나서 딱 이제 출근하면은, 오늘은 몇 콜이나 탈 수 있을까? 오늘은 얼마나 벌까? 그냥 딱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네. 오늘은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그게 참 맨날 이제 출근할 때마다 항상 스트레스예요. 그래요? 오늘은 이만큼 탈 수 있을까? 오늘은 이만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콜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이제 하루 12시간 일을 하면서, 네. 이제, 대충 이제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누적된 게 있으니까, 네. 이제, 내가 이 정도는 벌 수 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는 있는데, 알면서도 그냥 매일매일 그 부담감에 살아요, 항상. 오늘 실적이 얼마나 나올까? 그렇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 이 최저선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목표치 하는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오늘 갈 수 있을까? 이제, 약간. 시간당 그러면 몇 건 정도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루에 한 60콜 타거든요. 하루에 60콜요? 네. 12시간이나 하시는데? 네. 하루에 60개를 이제 배달을 하는 건데, 네. 음식을. 네. 이게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일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는 있는데, 네. 아무튼, 보통 한 50콜은 타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보통 이 일을 할 때, 전업으로 하면은 50개는 해야 된다. 네. 시간당, 1시간에 6개 이상은 해야 하루에 그 최저를 맞추는 거네요. 그쵸, 1시간에 적어도 한 5개는 타야죠. 네. 타야죠. 네. 뭐 5개는 해야 돼요. 가장 일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일도이동에 사니까 일도이동 것만 몰려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땐 노영동 제주시 전역을 이렇게 커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대주라 그래서 이제 예, 네. 제주공항 그 앞에 있는 딱 그 신대주권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는 여기는 이제 옛날 원도심 이제 네. 구제주권이잖아요. 네. 여기는 또 달라요. 아. 예,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권역이, 신대주 권역이 달라서 신대주권 있는 위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신대주권에 있는 가맹점에 있는 음식을 시키면 배달은 그저 뜨죠. 그 이제 뜨는 걸 잡으면 일로 이제 우리가 배달을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네. 저희가 오늘 모신 게 이제 기후위기를 사는 사람들 편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도 도로에 그 라이더분들이 다니시는 모습을 되게 걱정스럽게 봤어요.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나.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죽을 뻔. 네. 여름 마찬가지로 그 하루 6건 이상 그 1시간당 60건 정도를 계속 하신 거죠. 그렇죠. 여름에도. 네. 어땠어요? 그럼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올해 여름 되게 더웠잖아요. 예, 그쵸. 엄청 무더웠죠. 예, 네, 무더웠는데 뭐 여름은 원래 덥죠. 더운데 또 저희는 이제 밖에 노출이 돼 있고 바이크 특성상 뭐 차를 타고 다녔으면 뭐 에어컨 틀면 되고 뭐 더우면
뭐 춤을 히터 틀면 되지만 저희는 이제 그냥 노출돼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헬멧을 쓰고 있고 활발 숨이 쉬어지긴 하나요? 숨이 쉬어져요? 숨은 쉬어지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무튼 진짜 여기가 뜨끈뜨끈해요. 진짜. 네. 그냥 쓰는 순간 그냥 더워요. 네. 네. 이게 또 뭐냐, 뭐 재질에 따라 약간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통풍이 잘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는데 통풍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더워요. 뜨거운 네. 누가 녹아내린다는 말을 썼어. 아, 녹아내리죠. 그냥 막 땀 주룩주룩 나고 그냥, 예, 진짜. 그렇다고 또 벗을 순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 쓰고 다니시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맹점 들어갈 때 이제 음식 픽업하러 갈 때 그 순간 찰나의 순간이라도 잠깐 벗어요. 벗어놓고 들어가요. 예. 그래놓고 음식을 가지고 나오면 이제 그때 다시 쓰고 이제 출발하고 또 출발해서 이제 그 도착지에 도착하면 또 그때 한번 벗어가지고 또 잠깐 이제 숨 쉬고. 잠깐 또 이제 음식 갖다 주고 또 그때 잠깐 바람 쐬다가 또 쓰고 나가고. 예. 그래서 이런 그 라이더분들이 일하시는 조건상 뭐 폭설이나 이럴 때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 뭐 할증 뭐 이런 걸 붙인다고 하는데 폭염 할증 같은 것도 그럼 있는 거예요? 저는 받아본 적은 없는데 어. 사실 뭐 폭설, 폭염 제가 날씨에 관련해가지고 할증을 받아본 적은 없고 다른 데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할증이 붙는 경우는 이제 명절 때. 명절에요? 네.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때 일을 네, 해서? 네. 뭐 설날이나 추석, 올해 같이 이제 명절 기간 때는 그러니까 꼭 빨간 날이라 그래서 할증이 붙진 않고요. 네, 추석 명절은 꼭 붙고. 명절 보너스 같은 그런 느낌인가? 그렇죠. 네. 아, 그래요? 네, 연휴 기간 때는 딱 다 할증이 붙어요. 그럼 그거는 어쨌든 라이더분들의 그 위험과 관련된 어떤 수당이라기보단 보너스 개념이. 그냥 보너스 개념이 더 낫죠. 예, 위험 수당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예,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직종이고 직업인데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가 이제 배달을 시키면 누군가는 그걸 픽업해서 가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입장에서 그걸 수행하는 건 우리인데 이제 날씨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근데 대신에 바람이 너무 심하면 예, 바람이 너무 심하면은 그때는 이제 저희가 안 해요. 왜냐면 정말 태풍이 올 때는 저희가 하루는 쉬어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그 당일날. 태풍 당일날? 예, 예. 그냥 너무 위험하니까.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흰남노가 이제 왔을 때 제주도를 그냥 정면으로 강타했잖아요. 그때는 하루 쉬었거든요, 당일날. 예, 이틀인가 하루 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야간에 일했었는데, 그래서 오후에 출근하기 전에 이제 관리자님한테 이제 전화해서 오늘 출근해요? 그랬더니 오늘 쉬어. 그러세요. 그렇게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무조건 고예요. 무조건 고. 예, 뭐 없어요. 뭐 폭염이든 폭우든 뭐든 그냥 이제 고. 폭설을 눈이 너무 많이 왔을 때는 안 하긴 해요. 운행이 불가하니까. 어쨌든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그냥 정해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뭐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해서 정하는 예, 거죠. 예, 예. 그럼 그렇다 보면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 라이더 노동자분들이 어쨌든 그 위험에 그냥 다 몸을 맡긴 채 그냥 계속 달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실적으로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직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날씨에 그냥 모든 풍파를 다 맞는 그냥. 네. 도로 운행하시면서 좀 위험한 상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비 올 때. 비 올 예. 때. 비 오는 날 이제 도로가 젖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저희가 운행하다가 이제 그냥 직선으로 주행할 때 상관이 없는데 이제 꺾을 때 네네. 맨홀이나 맨홀? 맨홀이나 아니면 이제 그 횡단보도 이제 보도 칠해져 있는 그 하얀색 줄무늬요? 하얀 줄무늬, 노란색 줄무늬 있잖아요. 네. 거기를 꺾을 때 미끄러져요. 비 온 날 네, 거기를 비온 이렇게 날. 위를 운행할 때 미끄러지게 된다. 미끄러져요. 100이면 100 미끄러지는 거예요? 거기는 무조건 미끄러져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살살 움직여요, 거기 때. 꺾어서 그냥 빠른 속도로 꺾어버리면 그냥 날아가요. 미끄러지거든요. 그게 그래요? 뭐 재질상 뭐 그렇다고 그다음에 그 원룸이나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네네네. 필로티 구조로 돼 있는. 네. 그럼 거기가 이제 그 뭐라고 우레탄 바닥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미끄러운 재질의. 무조건 미끄러져요, 거기도. 거기는 그냥 출발할 때 잠깐만 끄적해도 삐끗할 때 있거든요. 근데 진짜 위험해요. 네. 지난 8일 집중호우가 내린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현관에 서 있던 배달기사 앞으로 차들이 밀려옵니다. 산사태가 덮친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빈 씨는 빗길 교통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배달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에 부상을 입고 큰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런 차량이 물기가 좀 많이 보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턴하려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요. 엄청 조심조심 해야 될 상황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숨어 있는 거네요. 네. 맨홀 뚜껑도 마찬가지고 어디 뭐 맨홀 뚜껑이 어디 박혀 있다라고 표시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비 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비 올 때는 그럼 어떤 복장으로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 목장에다가 이렇게 그 우이 입어요. 그 바이크용 우이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판초를 입는데, 네. 네, 판초 우이를 입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방수가 안 돼요. 네? 방수가 되려고 입는 옷인데 네. 왜 안 되죠? 이게 계속 비를 맞으니까 얘도 이제 계속 젖으니까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맞으니까 이게 옷이 그냥 이제 방수가 안 돼 어느 순간에. 그래서 한번 갈아입어야 돼요. 아. 12시간 중에서 한 중간 낮 정도 되면 다른 네, 옷으로 또 한번 바꿔요? 갈아입어야 돼요. 2번 갈아입어야 돼요. 네, 왜냐면 젖어서 방수가 더 이상 안 되거든요. 너무 젖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 여름이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습하잖아요. 엄청. 네. 네. 근데 이제 바닷가의 그 짠내 그 소금기가? 소금기가 염분이 아주 그냥 진득하게 그냥 온몸에 다 그냥 묻어가지고 여름에 그냥 땀과 그 소금기 외신 그 공기와 저희가 접목돼가지고 그냥 온몸이 다 끈적끈적끈적하거든요, 진짜. 이게 닦으면 네. 물해요. 아, 그 티슈나 이런 수건이. 티슈 한번 이제 일하다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볼일 본다고 화장실 가가지고 씻고 한번 이렇게 쓱 닦으면 진짜 누렇고 꼬맣고 때가 막 이렇게 막 진득하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밖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온몸이 다 그렇게 절어 있어요. 그냥. 특히 이런 여름에 바닥 소금기까지 이렇게 덮여지고. 그러면 바다 소금기까지 덮여 절여지는 있으니까 느낌이에요. 그냥 내가 소금기에 절여져 그냥 말리는 느낌이야 그냥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드림타워 네네. 기후악당 그 건물 옆에 딱 지나가면 그 주변이 바람이 가장 세요. 빌딩풍이라는. 네, 빌딩풍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밀려요. 오토바이가 밀릴 정도예요? 밀려요 진짜. 네. 나는 내 가고 있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밀려서 와요. 그러니까 이 동네 이 건물이 세면서 이 풍향이 바람이 이게 지금 이 골짜기 바람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게. 어느 정도 심해진 거예요? 이게 예전보다도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더 세졌죠 이게. 이곳은 드림타워 뒤편의 한 이면도로인데요. 마치 태풍을 방불케 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눈을 뜨고 앞으로 걸어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네, 진짜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빌딩풍이니까 계속 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되게 좋은 점도 있어요. 이게 바람이 세니까 쉴 때 좋아요. 이제 더운데. 아, 제주에서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 그래도 더울 때, 더우면 이제 그 드림차 옆에 빌딩순 옆으로 가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주차되고 바람 맞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원하거든요, 거기는. 네. 나름 약간 자연풍. 네. 자연풍. 네. 더우면 글로 가요. 네. 바람 세기가 세니까. 네. 그래서 그냥 쐬면서 시원하다 하면서 이제. 아이러니하네요. 네. 운행할 때 위험한데, 쉴 땐 좋아요. 앞으로 이 일을 얼마만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보람 있으셨던 거 뭐 이런 거 한마디 마무리를 할까요? 이제는 좀 비대면을 아니고 직접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거든요. 그런 때 이제 보면은 그냥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네, 진짜 그냥 뭐 그러니까 특히 그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에 이제 직접 배달할 때 이제 고생하신다고 조심히 돌아가시라고 그 말 한마디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냥 되게 그냥 또 힘든 와중에 또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또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아지는. 네.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 안전하게 다니셨으면 좋겠다. 오늘, 저분들이 좀. 저도 뭐 이제 쉬는 날 그냥 이제 라이더분들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생기죠. 나도 어차피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또 이제 같은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 그래서 또 택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 어떻게 다 들고 저렇게 다니시나 하면서, 예, 그 저 땡볕에, 예, 와, 고생하시네 하면서.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고생하시네, 너무 안쓰럽고, 이렇게 그런 마음인데,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고민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요. 뭐, 폭염수당이든, 뭐, 폭우수당이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일하는 조건들에 대한 개선책들이 좀 논의되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